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 사업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 사업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LH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따른 국가 시책으로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를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평택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중 하나인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건설은 당초 LH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공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제는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주민들이 필수 시설인 지산 IC 설치 비용마저 평택 시민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의 책임을 망각하고 평택 시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LH의 책임 있는 사업비 부담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이행을 위한 지산 IC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보상비를 전액 부담하라. 하나,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동부고속화도로의 시민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시민의 고통과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LH 및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간우 위원님. 이간우 의원입니다. 우리 유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정말 잘 못 깨어진 그런 사업이거든요. 특히 우리 그 지산 IC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심하게 해온 사항입니다. 여타부타 말은 다 생략하더라도 지산 IC 추가 설치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더 이상 반대 운동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저 또한 7분 발언을 통해서 동부화 고속도로가 정말 지중화로 들어가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가 전액 부담을 해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게 다 무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강력히 요청을 했었지만 그게 결국 이런 현실에 좀 부딪힌 그 동부화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된 단추를 이제 와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산 IC 교차로가 시민들이 이렇게 원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LH에서 부담을 하는 건 부담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지만 아마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H가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LH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1년, 2년, 10년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우리 지산동, 송북동, 진이, 서탄 쪽 포함해서 우리 중앙동, 서정동, 송북동까지도 다 구도심에 상당히 교통난에 대한 이 동부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의 지산 IC가 개통이 조기에 완성이 안 된다고 하면 동서가 완전 갈라지는 그런 형꼴입니다. 완전 성벽이 쌓여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게 내년 동부고속도로가 개통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산 IC가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아마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시기적으로 우리가 촉구 결연을 발휘하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부분이고,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이거 환수 규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만해요. 우리가 구도 국제화지구 개발이고 환수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20% 정도 우리가 환수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게 몇 천억이 될지 몰라요. 상당히 이 부담금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1단계에서도 지금 못 받아냈고 2단계에서도 못 받아냈어요. 그러면 LH에서는 얘기하는 게 3단계 사업이 완전 종료된 다음에 그 시점에서 이익 환수금을 계산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단계별로 우리가 이익금에다 환수를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산 IC 보상금 문제 같은 경우도 LH에서도 지금 한 3천억 정도 보상금을 얘기했다가 4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토지 보상비가 거의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5, 6천억씩 보상비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산 IC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연장되다 보면 보상비 또한 2배로 또 늘어나고, 그 또한 사업비 자체가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LH에서 돈을 받더라도 결국 우리가 LH에다가 추가이익 환수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돈을 받는다 치더라도 거기서 다 삭감을 되고 우리가 환수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좀 단계별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 종료 후에는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20%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LH에서 이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시도 시민들한테 너무나 약속을 안 지킨 그런 상황들도 되고, 충분히 우리 이순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답변하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지금 방금 이관우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8대 때 상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가고, 제가 9대 때 상반기에 교통국 가고, 이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 SRT 철도가 돼서 동네가 이제 분단되는 걸 지하화했기 때문에 됐고, 또 이게 동부고속도로가 이제 한 마을을 두 마을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원화시키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뭔가라고 했을 때 지산 IC를 좀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어렵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고, 지금 보상률이 109는 209는 97.8% 어느 보상률이 진행이 됐지만, 109가 이제 지산 IC 쪽 이제 그쪽인데, 이것도 되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94.5%의 그 보상률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물론 LH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의 개발 환수금으로 이걸 충당을 하기로 했지만, 이게 아직 진행이 환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의 우리 예산으로 이거를 이제 보상까지 해서 이거를 완공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 유승영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해주는 우리 민간 투자 사업에 LH가 전가하는 거에 대한 그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로 인해서 북부 지역이 구도심권이면서 일본 국도가 굉장히 이제 혼잡하고 비좁하니까 그 외 우회도로로 이게 317번 도로로 해서 동부와 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거를 LH에서 전가하면서 이 사업을 늦춘다고 하면 북부 지역 시민은 물론 그 지역에 지산동, 성북동, 신장 1, 2동 이런 분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런 걱정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LH가 보상을 해야 돼. 의사업을 중단시키면 이거는 저는 그 지역민들이라든가 북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보상 심리에 대한 이게 이제 늦어지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예, 지금 뭐 지역구님이신 이관우 의원님이나 뭐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제목을 결의안을 보면 이제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 사업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제 동부 고속화도로를 좀 지칭하는 거죠. 그 고속화도로가 보면은 뭐 2026년 9월 개통 예정으로 돼 있고, 천안, 성안, 평택, 소사간 뭐 길이 4.2km, 이렇게 사업비 1,087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촉구 결의안은 어떻게 됐든 원인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시하고 LH하고 이제 추가 이 지산 IC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뭐 반영했는지,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든 아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IC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도로는 원인은 어떻게 됐든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만든 사업이고, IC는 주민들이나 우리 평택 시민 일부 그쪽에 사시는 인근 주민 시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런 원인을 누구한테 둘 것이냐, 그거 갖고 충돌점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이 평택시가 전액 부담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협의가 잘못됐을 것 같고, 원인이 이 상태가 이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충분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LH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비율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안이하게 평택시의 이 재정이 막대한 재정이 뭐 1, 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결의안 내용에 보면 이 공사를 뭐 중단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는 당연히 진행을 해서 빨리 개통을 해야죠. 그런데 할 일은, 저희가 할 일은 여기에 지금 촉구 결의안은 LH 쪽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비 부담을 해라라고 촉구 결의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사업을 중단하자 말자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갖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어도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이 이게 빨리 개통돼 가지고 뭐 IC가 어느 정도 적정한 구간에 있어야 그분들이 거기에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그 도로를 활용을 하니까, 이용을 하니까 당연히 좋죠. 그렇게 돼서 이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되든 우리는 집행부 쪽이든 LH든 이 준공 날짜에 뭐 개통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의 또 역할이고, 다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의 문제는 계속 협의해서 이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거기서 판단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힘을 실어주기자는 결의안을 내는 거니까 그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읽어보고, 그래서 저도 동참하게 됐고 발의자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뭐 이걸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제 결의 촉구안을 내서 LH가 경각심을 줘서 LH 돈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사업 말고 이제 북부 지역에는 교보생명 앞 780m 그것도 지금 사업비가 LH 부담이 50, 우리 평택시 부담이 1,47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평택시에서도 지금 LH가 좀 더 한 20%라도 좀 부담을 해서 70% 하고 평택시가 한 30% 부담해서 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누차 요구도 하고 국토부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홍기원 국회의원님께서 이거를 잘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역시도 평택시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추가 비용을 해라. 왜 그러냐면 그 고덕 3단계 지역의 그 개발 이익 환수금
뭐 이거로 좀 부담을 해 줘라.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서라도 우리가 그 교보생명에서 고덕 신도시까지 가는 그 도로를 조기에 완공을 시켜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LH에서 이거를 수용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이렇게 미뤄지고 지금 가는지 뭐는지 용역비 5억만 들여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산 IC가 물론 이제 LH에서 부담해서 촉구하는 건 저도 이제 요구하는 건 좋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 사업이 행여 늦어지거나 또 진행이 좀 안 된다거나 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잘 감안해서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좀 정정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구간을 좀 천안 성안하고 평택 소사 길이 4.2km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구간 벗어난 다른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총 구간이 이 우리가 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곡동고 사이에 그 안에 이제 이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오산 그 갈곡동에서 소사까지 그 구간에 이제 일부 북부 지역 그쪽에 있는 걸 갖고 이제 말씀드리다가 제가 그 남부 쪽에 있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유정아 위원님. 예, 유정아 의원입니다. 저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 앞서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축이 지역 시민분들이 생활축이 끊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촉구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더뎌지거나 중단이 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구할 부분은 명확하게 시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고 뭔가 경각심 가지지 않고 진행을 하게 돼서 평택시에서 굳이 떠안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서 LH 부담분 놓치고 우리가 떠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세수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온전히 평택시에서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평택시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간과를 하고 있지 않고 인지를 하고 있고, 단지 지연되거나 하는 우려사항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할 것은 명확하게 요구해서 앞으로 협상할 때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고 LH에서 부담할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강력하게 좌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영 의원님. 그러게 어쨌든 그 LH가 이 동부화고속도로를 할 때 애초에 공공사업으로 LH가 사업비를 내는 걸로 됐었는데, 지금은 또 민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어쨌든 이 동부화고속도로가 빨리 돼도 지산 IC가 되는 건 원칙인 것 같고요. 아까 이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언제 환수 조치를 해서 하느냐, 그리고 이 비용을 어떻게 되냐,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게 늦어지면 지금 IC가 늦어질까 봐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함과 동시에 초과 환수 조치에 대한 거를 좀 더 상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지 더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이 자체의 내용은 필요한 것 같고, 이 환수 조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LH가 지금 고덕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3단계는 별로 시작이 안 됐고 2단계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3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올해가 2025년도인데 한 2030년 거전돼야 3단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LH에서 그 개발 환수금을 줄 단계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2030년 쪽이나 돼서 이게 준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그걸 기다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촉구 결의안 대로 하고 사업 진행은 10일을 추가해서라도 아니면 민자 사업을 투자하더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유승영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동북고속화도로가 원래 이게 사업이 계획돼 있다가 이제 그 2009년도에 그 뭐 미국발 금융 위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택시가 한 3천억 정도의 기반 시설을 줄여줬어요. 줄여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동북고속화도로를 민간 사업으로, 그래서 이 공사비는 지금 그 민자에서 건설을 하고 토지 보상은 LH가 합니다. 그럼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하냐면 평택 시민들, 주로 이용하는 분이 평택 시민이겠지만 그 시민분들이 통행료로 공사비는 충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년 동안 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 LH가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만들어야 될 도로를 자기는 보상비는 자기네가 하지만 공사비는 민간에서 해서 그 통행료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이 지산 IC는 저는 봤을 때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것도 LH가 어쨌든 설계와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반영을 안 시켰던 거란 말이죠. 근데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뭐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지산 IC 설치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이 공사비 추가되는 거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통행료를 추가로 더 늘려서 또 시민들한테 통행료에서 전가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땅 보상비는 평택시로 100% 부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면 평택시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이 요구사항들을 좀 강하게 얘기한 거는 뭐 100% LH가 부담하면 물론 제일 좋지만 협상의 과정 속에서 그게 뭐 50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의회가 이런 좀 결의를 가지고 LH에 이게 공문을 촉구견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촉구견안을 국회에도 보내고 또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또 LH에도 보내고 국토부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내년 이제 예산은 이게 지금 평택시는 이 토지 보상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을 평택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럼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택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협상하고 논의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신물 집행부에 좀 실어주고 이 요구사항이 좀 타당하니 협상을 해서 최대한 LH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담하게 하고 공사 보상은 내년부터 할 예정이니까 그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공사가 늦어질까 봐라는 우려 속에서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LH가 부담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평택시 의회 입장에서는 좀 명확한 태도를, 이번은 우리가 이거 낸 지가 한 번도 없습니다. LH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결의안을 낸 적이 8대 때도 제가 없었고 9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통해서 좀 LH한테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좀 표명하고 그 힘을 가지고 좀 집행부가 협상을 해서 일정하게 부담을 좀 비율을 뭐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네, 유승열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2018년, 20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전혀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상건이 소속으로 있었고, 제가 우리 지역에 가장 반대 민원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동부고속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다가도 분명히 여러 차례 권고를 했었고 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부분은 이거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도로 공사에 대한 부분은 LH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그 시점을 다시 뒤집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평택 동부와 고속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비예요. 추가 설치비 LH 부담 촉구 결안인데 LH가 부담할 게 우리가 지산 IC 추가 설치비밖에 없습니까? 많습니다. LH에서 부담할 내용들 찾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최종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왔던 게 우리가 LH가 초과 이익 환수금을 우리 평택시에다가 20% 환수하게 돼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초과 이익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1단계 사업 끝나고 그래서도 빨리 받아내자. 2단계 사업이라도 받아내자. LH는 3단계 사업 최종 사업이 마무리돼야 이 환수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명분은 충분히 있지. 기타 시설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아직 정리가 덜 됐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른 데 잘 찾아보면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우리 시가 어려울 때 받아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금 상당히 놓친 부분이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LH 부담 촉구 결안인데 우리가 LH가 우리 지산 LH 추가 설치비 부담을 했다면 우리가 환수 입금에 대한 건 거기서 분명히 더 까지고 또 우리한테 환수를 해 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 말씀들 하셨지만 이거 뭐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거를 저는 촉구 결의안을 다음에 한번 타이틀을 다시 잘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 지정을 더구나 지산 IC 부분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문제점도 잘 인식하고 있고 방향도 설정을 몇 번씩이나 요구한 사항도 있고 시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LH 지산 IC 추가 설치비 촉구 결의안 그런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대승적인 차원, 부분적인 차원에서 이게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게 아니라 대승적으로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LH가 그래 지산 IC 니네 촉구 결의안 해줘서 니네도 돈 보상해 줬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문제로 협상할 때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예전부터 계속 갖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의원님도 여태까지 지적사항 크게 안 하고 왔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지목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부분만 촉구 결의안을 타이틀을 놓고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LH에 대고 좀 더 강한 압박은 큰 여러 가지 문구를 일부 지산 IC 추가 설치비라는 그런 명분보다 우리가 전체적인 환수를 지역 개발에 필요한 니네들 부분들 제대로 이익금을 내놔라. 부담을 해라. 그런 쪽으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예, 좀 짧게 해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받는 거는 LH가 받는 이익 난 거에 20%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시가 10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만약에 5대5로 나중에 협상해서 5대5로 된다고 하면 여긴 100억이야. 여기는 20억만 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환수라고 하는 나중에 부분은 지금과 말하는 좀 액수 자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의원님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집행부도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좀 있으니 의회에서 만약에 촉구 결의안이 된다면 자기들도 그 지렛대를 가지고 좀 더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마냥 끌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한을 뭐냐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LH와 협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협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런 거지. 뭐 이 사업이 보상이 안 되거나 뭐 공사가 안 되게끔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집행부와 논의가 좀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LH를 압박을 안 하겠다는 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큰 사업의 틀에서 우리가 압박을 가하자는 거죠. 지산하이. 그리고 또 아까 계산 방식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라 해서 이 사업비에서 뭐 100억에서 20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초과 환수 이익분 우리에게 전액을 만약에 20억을 줬으면 20억에 대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몇 천억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 그러면 우리에게 투자했던 부분들 얘들이 그걸 안 빼고 계산을 하겠습니까? 어? 이거 다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이익금에 대한 부분 제하고 순수 이익금, 초과 이익분에 대한 거 우리 계산해 주는 건데. 아무튼 저는 LH가 지산 IC뿐만 아니라 동버거스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우리가 민자 사업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할 이유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만 논할 게 아니라 LH가 앞으로 우리 시에다 부담할 사업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 통 털어서 나는 결의안을 내자는 취지고 추후에 지금 이게 동부가 또 지산 IC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다 보면 너무나 한 곳을 지정해서 소극적으로 결의안을 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큰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좀 봐야 됩니다. LH를 상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실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